국장님이 원고서 주시고 다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그 김구홍 자원순환정책과장님이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김구홍 과장입니다. 자료집을 보시면서 제가 간략히 일회용 컵버전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집을 보시면 26페이지입니다. 워낙 오늘 참석하신 분들이 컵버전금 제도에 대해서 익히 좀 알고 오신 분들이어가지고요. 제도에 대한 어떤 상세한 내용보다는 저희가 정부가 지금 앞으로 향후에 어떻게 컵버전금제 도입 전에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제가 그런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보시면은요, 지금 일회용 컵이 연간 한 84억 개 정도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한 28억 개가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 회수되는 비율은 5% 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매장 한 37,000개소가 지금 있고요. 이번에 일회용 컵버전금제 대상이 되는 프랜차이즈는 한 35,000개 정도가 되는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35,000개는 저희가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상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100개소 이상인 프랜차이즈만 컵버전금제 대상이 되고요. 37,000개 중에 한 35,000개 정도가 그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일회용컵의 처리 실태인데요. 이건 일반적으로 다 아시는 부분입니다. 길거리나 아니면 쓰레기통에 버려지다 보니까 제대로 활용이 안 되는 문제가 현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8페이지 보시면은요.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컵버전금제는 2002년도부터 시행되다가 2008년에 다시 폐지가 됐습니다. 새롭게 이제 부활되는 제도이고요. 그때 당시에 그 컵버전금은 작은 컵은 50원, 큰 컵은 100원이라는 가격에 컵버전금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때 당시는 실제 커피를 구매한 매장에만 반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컵버전금의 컵에 대한 회수율이 한 37% 정도 되는 걸로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29페이지 보시면은요, 저희가 실제 소비자와 판매자 대상으로 설문도 했었습니다. 컵버전금 도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봤는데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86.5%가 이 도입하는 거에 찬성한다고 하셨고요. 판매자가 좀 당연히 비율이 낮겠지만 그래도 76.5% 정도가 대체로 공감하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요, 컵버전금제가 도입되면 이제 회수와 반환을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적정 반환이 될 수 있는 어떤 보증 금액을 설정해야 되고요. 지금 무인회수기도 설치하는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무인회수기는 주로 공공 장소에 정부의 예산으로 설치를 할 예정이고요. 개인 매장은 실제 정부가 직접 지원한다기보다는 그 매장 내 점주분들께서 설치하는 쪽으로 유도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이제 31페이지 보시면은요, 관리 체계나 그 시스템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증 금액은 과거 50원, 100원에서 지금 500원까지, 1000원까지도 의견을 내시는 국민분들께서 이제 설문조사를 지금 진행을 어느 정도 해서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정부에서는 지금 현재 관련 프랜차이즈 업계 쪽에 의견을 수렴 중에 있고요. 보증금액은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됐고요. 저희가 조만간 이 보증금액이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상에 반영이 돼서 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을 빠른 시일 내에 연말에 한 입법 예고를 할 예정인데요. 보증금액에 대한 부분도 사실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금액이 설정됐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의견을 주시면 그 보증금액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한 200원에서 한 300원 정도 의견이 좀 많은 편이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제 처리 지원금입니다. 지원금은 그 일회용 컵을 수거 또는 처리하시는 업자분들께 저희가 지원해드리는 비용이고요. 이 처리 지원금은 판매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랜차이즈 점주분들께서 부담하시는 거고요. 비용은 2원부터 10원까지 다양하게 의견이 수렴되고 있고요. 지금 이것도 전문기관에서 연구 중에 있습니다. 보통 5원이라고 하면
한 달에 한 3,000개 컵을 매장에서 판다고 하면 한 달에 15,000원 정도 처리지원금을 점주분들께서 납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도 한 15,000원에서 한 많게는 3만 원까지 그 기존의 매장 내에서 발생하는 컵에 대해서 처리를 할 때 비용을 지금도 내고 계시기 때문에 뭐 크게 부담 안 되는 수준에서 처리지원금을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이제 표준 용기를 지정해야 됩니다. 오늘 사실 회의에 이 부분이 최대한 이슈로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정부에서 하고 그다음 고품질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롯데리아 같은 경우에는 롯데리아라고 이렇게 빨갛게 상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표면 인쇄도 금지를 하려고 합니다. 색깔이 있으면 투명한 페트가 재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최적이기 때문에 그 표면 인쇄 금지하려고 하고 있고요. 종이컵 같은 경우에도 옆에 보시면 파란색, 주황색 종이컵도 있는데 유색 원지는 사용을 못하도록 흰색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제한을 하고요. 표면 인쇄 같은 경우에도 15% 미만으로만 하도록 표준 용기를 설정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플라스틱 컵과 종이컵에 보시면은 그 바코드랑 그 특수 스티커 같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위변조 차단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 그러니까 컵보증금제 대상이 아닌 컵들도 있기 때문에 이 컵은 컵보증금제 대상 컵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 이러한 컵을 매장 내에 반환하면 바코드를 인식해서 이 컵보증금 대상 컵이고 이 반환한 소비자한테 현금 또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그 소비자의 개인 계좌로 이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은 매장 내에 보관하는 방식이나 수거 및 선별 과정을 저희가 설명드린 거고요. 35페이지 보시면은 일회용 컵을 폐수 재활용하면 비용 편익 분석을 했더니 한 1.38 정도 나오는 걸로 보였고요. 그만큼 이제 경제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향후 추진 일정은 표준 용기 앞서 말씀드렸던 그 표준 용기에 대한 지정을 공고 행정예고를 12월 중에 조만간 할 계획이고요. 보증금 대상 사업자 아까 말씀드린 3만 5천여 개 점주 프랜차이즈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 컵보증금제 대상이라는 걸 고시를 통해서 알려드릴 계획이고요. 또 이러한 보증금제가 제대로 운영되기 위한 정보 시스템을 현재 구축 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부터는 실제 컵보증금제가 내년 6월 10일부터 시행인데요. 그 전에 시범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못했습니다. 질문은 조금 넘었고요. 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정도면 되겠습니다. 하시다 보면 한 8분 정도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익숙해져하고 10분이 넘어가면 벌금을 부과하겠습니다. 자, 보안 상황에서 몇 가지 질문했었는데 대부분 유사한 부분이 있고 제가 또 궁금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식사하면서 일회용 종이컵에 물을 마시고 왔는데 다시 보니까 분리수거 꼭 부탁한다고 라벨에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재활용 쓰레기 봉투에 갖다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일일이 분리수거를 한 기억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 시민들의 참여가 이 사업 시행의 기본 토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무인 보증금제 설치를 하신다고 했는데 우리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사무실 부근에 커피 매장 등에서 커피를 마시고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무실에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날 식사로 나갔을 때 반환하는 식이 돼야 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직장인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생활할 때 패턴을 감안해 봤을 때 그러면 결국 언제 어디서든 내가 일회용 컵을 재활용할 수 있게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도시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점포들이 많으니까 한 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농촌 지역, 농산어촌 지역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지역에는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지역에다가 보증금 무인 반환기를 가급적 중점적으로 설치함으로써 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지금 보증금 지원 액수를 아까 200원 내지 300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선이 되든지 간에 현금으로 바로 지급할 수 있게 하려고 하면은 일회용 커피 자판기처럼 1,000원 넣었을 때 200원이면 800원에 넣을 수 있게 되는데 그 설치 비용이 더 든다고 하면은 다른 방식, 저는 생각해 봤던 게 쿠폰 발행 방식을 하면은 어떤가 하는 생각을 했는데 어떤 게 더 경제적으로 가성비 높은 것인지 그런 걸 따져서 좀 준비를 미리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또 도시라 하더라도 개인 사무실마다 종이컵 보관을 하기가 힘들 테니까 직장 협의회라든지 관할 지자체든가 협의해서 각 층마다 아니면 무슨 이 대형 회의실 빈 공간을 활용해서 전체적으로 컵을 모았다가 반환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도 실현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봅니다. 표준연기도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개인 기업들은 영리 추구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자사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지침대로 글자 수를 제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은 기업들로서는 영업 활동에 상당한 장애 요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걸 어떻게 좀 양쪽의 입장을 절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우리 오상환 팀장도 나와 계시는데 업계에서 많이 의견을 내주시고 그걸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는 것이 저는 이 제도를 좀 실효성 있게 도입해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재활용률을 높일 수 있는 종이컵 만들기는 지금 우리 박재선 교수님이나 정부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잘 될 것 같고요. 일본에는 보니까 콜라병에 라벨 떼는 게 그냥 이렇게 밀면은 빠지게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콜라는 이 칼로 긁어야 할 정도로 이렇게 악효가 들어갔는지 상당히 떼기가 어렵던데 그런 부분은 법으로 강제해서 뗄 수 없는 것인지 이게 같이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이번 제도 적용되는 대상 업종이 커피 전문점으로 대부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규정에는 보니까 규정에는 테이크아웃 매장뿐만 아니라 일반 식당, 베이커리 가게 등 사업장이 100개 이상인 동일법인 그 외에 참여 희망하는 사업자들은 브랜드 관계없이 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이제 커피 전문점 말고 여기 적었던 베이커리 가게라든지 이런 데서 그리고 기타 참여하는 업체가 있는 것인지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 듣고 보면 그런 분야의 사업주들은 전혀 참여를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아마 이 제도가 절름발이 제도로 출발할 것 같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 같습니다. 실제 사업장에 지금 35,000개 프랜차이즈 매장 외에 얼마나 더 있는 것인지 아예 없는 것인지 없다면 왜 없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쓰는 이제 종이컵을 어떻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끄집어낼 것인가 이게 저는 더 고민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연간 한 84억 개 정도가 이제 사용이 되고 있다는데 그 중에 이제 프랜차이즈 업계가 28개라고 하면은 나머지가 전부 다 이게 적용돼서 빠지는 거잖아요. 이게 훨씬 더 많은데 이걸 더 재활용하고 한다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데 이 가정용 또는 동네 소매점이라든지 컵 라면용 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재활용을 할 수 없는 것인지 이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과장님 발제 토론 중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부정수거 차단을 위한 위변조 장치를 이렇게 바코드라든지 특수 표시를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그 비용이 더 드는 것이 아닌지 기술적으로
큰 비용 없이 할 수 있는 거라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만은 아마 제가 얼핏 생각하는 데는 이 바코드 인식하는 기술이 훨씬 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가정용 종이컵도 포함시키고 위변조 바코드 방지하기 바코드 설치할 게 아니라 어떤 컵이든 재활용할 수 있는 컵이면 전부 다 받아주는 것이 이 제도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거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제 토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해 주셨고요. 박경갑 국장님 토론회에서도 그렇고 아까 환경부 발표에서도 그렇고 소비량이 84억 개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종이컵 업체가 연간 생산하는 그거를 추계를 거꾸로 이렇게 해보면 거의 한 230억 개 정도 연간 지금 생산이 되는데 그러면 가정에서 어쨌든 사용하는 개수도 굉장히 많다고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컵 개수에 관한 건 한번 서로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쓰이는 종이컵마저도 다 회수 후에 재활용에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의견도 같이 한번 드려봅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제 이 세미나를 하면서 업계 홍보는 하지 말자. 업계 홍보를 위한 자리가 아니고 정책 대안을 하는 자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친환경 컵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소재 기술들을 개발한 회사들이 국내에 한 15개, 20개 정도 있습니다. 거기서 대표적인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셨는데 발표하시면서 자기 업체의 뭐 기술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지금 현황 아이큐브 글로벌 소속 피준석 연구위원입니다. 자료를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 정책의 방향과 컵 보증금제 정책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작금의 문제 해결 방식인 다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이라든지 컵 보증금제는 친환경 정책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먼저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의 문제는 전 국민적 행동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국민의 호응 없이 어떤 국소적인 한 분야에서만 물리적인 정책을 동원해서 해결하려고 한다면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한 예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환경부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환경부 안에서 고민하고 또 환경부 안에서 일하면서 환경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환경의 문제는 환경부 밖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플라스틱 컵을 사용하기 위해 돈을 냈다가 그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 줄을 선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을 감수한다면 그걸 이해할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컵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종이컵을 들고 다니는데 시간과 에너지를 소비한다면 국민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환경의 문제는 당장 몇 년 만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비자가 참여하고 선택하고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의 문제는 당장 그 효과를 얻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전 국민적인 호응이 필요하고 그것이 필수라고 먼저 생각합니다. 정부든 환경부든 관련 업체든 진실하게 자연환경을 대해주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당부를 드립니다. 물론 많은 말씀들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친환경 자재를 보다 많이 사용하고 재활용하는 노력을 통하여 조금이라도 환경을 살리는 일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꾸준하게 노력한다면 희망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지속 불가능하다면 그 정책은 실패로 끝날 공산이 큽니다. 소비자의 도움이 없는 정책은 곧바로 규제로 비춰지기 때문에 외면받는 정책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다음은 컵 보증 제도에 대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존에 현재 사용 중인 종이컵,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PE 종이컵이나 PP로 만든 종이컵, 뭐 햄버거 용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시중에는 종이에다가 코팅해서 판매하고 있는 뭐 컵라면 컵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을 고온에서 압출 코팅하는 방식입니다. 3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코팅을 하다 보니까 이 그 플라스틱이 탄화가 돼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제가 사실은 국민 건강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환경보다 또 중요한 부분이 저는 국민 건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기존의 PE 코팅은 PE 코팅을 대체하는 기술들이 나와 있지 않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많은 업체들이 그런 그 실온에서 코팅하는 신기술로 플라스틱 총량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 건강을 챙길 수가 있고, 이렇게 만든 그 컵은 바로 종이류로 분리 배출을 할 수가 있어요. 종이로 우리가 박스 버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도 버릴 수가 있고, 또 우유팩은 지금 PE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제 수거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재활용한다고 하는데 그런 쪽으로 저희가 따로 모집이 되면은 화장지류로도 물론 재활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 따로 수거하지 않는다면은 일반 종이 버리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다 버려서 같이 재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기존의 PE 종이컵은 플라스틱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만 지금 신소재로 만든 거는 물에 잘 풀리는 그런 소재들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연도 살리는 방안이 이런 강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제안입니다. 지금 컵 보증제는 판매를 하고 회수를 하고 수거를 하고 그래도 그거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고비용 단계가 들어갑니다. 국민적으로 국가적으로 부담이 너무 크고, 이것은 뭐 좀 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업소용에 국한된 거예요. 한 30% 정도. 그 나머지 70%는 어떻게 하겠냐 이거. 나머지 70%는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매립을 한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기존 컵 보증제에 대한 실효성이 좀 의심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종이류 분리 배출이 가능한 종이컵으로 교체해서 뭐 무상으로 제공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바깥으로 테이크아웃, 쉽게 얘기해서 실내에서 먹는 건 지금 그 머그잔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로 가져나가는 테이크아웃 잔은 나가서 편하게 먹고 그다음에 편하게 종이류 쪽으로 분리 배출을 하게 된다면은 국민적으로 어떤 그런 손실이나 부담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이런 방향으로 그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그 종이컵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아이스 아메리카노의 그 콜드컵 이런 것들도 지금 종이컵으로 대체가 가능하게끔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햄버거 용지, 우리 햄버거 먹다 보면 얇은 용지 있죠. 그것도 다 그 코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종이로 못 버립니다. 종이로 버렸을 때 재활용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신소재로 다 가능하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사용하는 컵라면 컵, 뭐 아이스크림 컵,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스티커에 그 밑지가 되는 이용지 있지 않습니까? 스티커를 띄고 나면 밑에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재활용이 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세제로 대체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 재활용이 쉽게 가능하다. 그 기존의 폐지류로 재활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안 내용입니다. 최근에 그 일부 업소에서 사용 중인 다회용 플라스틱 컵, 일명 리유저블 컵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플라스틱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플라스틱을 줄이자고 플라스틱 컵을 가지고 활성화하자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거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회용 종이컵에 비해서 50번 정도를 써야지만이 더 친환경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수거율이 90%라고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50번 수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적으로 50번 수거하기 전에 이건 어디론가 없어집니다. 가정에 있든지 아니면 다른 정도로 뭐 사용을 한다든지 폐기가 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가 없고, 이게 뭐 아메리카노만 담는 것이 아니라 그 유분이 들어가 있는 뭐 라떼 종류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세제를 이용해서 이거를 세척을 해야 돼요. 그러면 50번, 100번 세척을 하다 보면 미세 플라스틱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스크래치 나는 부분에서 어떤 그 세균에 대한 위생 안정성에 대한 담보도 할 수가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천연자원을 사용해서 제품을 만들고 수명이 다할 때까지, 자연적인 소모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재활용할 수 없을 때까지 최대한 재활용하는 것이 가장 친환경적인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